100세 시대,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은퇴란? 은퇴하면 뭐하고 살 거야?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잠깐 멈칫합니다. 막연히 좀 쉬어야지, 여행이나 다니지, 뭐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쉬기만 해도 괜찮을까?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60세의 은퇴에도 앞으로 304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정작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인생의 마침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지금의 은퇴는 전혀 다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고, 그래서 휴식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할 은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은퇴 준비, 돈만 있으면 끝일까?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역시 돈입니다. 연금, 퇴직금, 부동산, 노후 자금.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기반이 없으면 어떤 계획도 공허해지니까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안정이 확보된 이후에는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하루의 리듬,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감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역할, 직함, 일상이 사라졌을 때의 나를 상상해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은퇴 후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해지거나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살에 돈은 충분했는데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김모 씨 63세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잘 준비돼 있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 본인은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없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회사에 다닐 때는 바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늘 누군가를 만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게 사라진 겁니다. 김 씨는 결국 뒤늦게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강연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리 이런 걸 생각해뒀다면 훨씬 덜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은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삶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먼저 그려야 한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일주일의 리듬은 어떠한지. 단순히 여행 몇 번 가는 계획이 아니라 일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 운동, 취미, 공부, 봉사 혹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모여 은퇴 후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사례 퇴직 전부터 연습한 은퇴. 박모 씨 58세는 아직 퇴직 전이지만 이미 은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말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박 씨는 은퇴 후 사진 관련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을 꿈꿉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는 은퇴 vs
다르게 일하는 은퇴.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형태를 바꿔 일합니다.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프리랜서, 자문 역할, 혹은 자신만의 작은 사업. 이런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전처럼 억지로 버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작게 시작한 두 번째 직업. 이 모 씨 61세는 은퇴 후 오랫동안 취미로 해오던 제빵을 살려 동네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빵을 만들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의 만족도가 됐습니다. 이 씨의 은퇴는 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설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은퇴의 모습.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무 계획을 넘어 삶 전체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돈은 기본이고 그 위의 관계, 역할, 의미, 일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은퇴가 완성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하며 사는 살.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은퇴 직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설계 없는 은퇴는 위험할까? 과학이 말해주는 이유. 사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꽤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특히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개인의 의지보다도 환경과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먼저 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죠. 이런 활동들이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런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계획 없이 은퇴한 경우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배움, 활동,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놀면 좋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인 거죠. 인간은 역할을 잃을 때 가장 흔들린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은퇴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직업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곧바로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죠.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은근한 혼란을 겪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우울감과 무기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존감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성격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성취가 많았던 사람도 역할을 대체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은퇴 후에도 어떤 역할을 가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수명도 줄어든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밀도는 기대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아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더 크게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때 미리 준비된 모임, 활동, 커뮤니티가 없다면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잘 설계된 은퇴가 주는 반전 효과. 반대로 은퇴를 설계한 사람들에게서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통제권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유능하다고 느끼며 타인과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은퇴 후 삶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바빠지고 더 활기차 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체력도 돈도 아닌 설계의 유무입니다. 결국 은퇴 설계란 인생 후반의 운영 매뉴얼이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뇌의 사용 방식이 바뀌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인간관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이런 변화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건 지도 없이 낯선 도시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가질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낼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은퇴 후 삶을 불안이 아닌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꿈꿔야 할 은퇴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삶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